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의 출마로 전남지사 선거 구도에 변화를 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 전 대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변화시키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로 전남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7년간 전남 정치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4년을 또 다시 맡긴다 해도 특별히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 정부에서 전남을 4차 산업의 수도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남이 정치적인 지역으로 내몰려왔다며 이념을 넘어선 정치와 돈 쓰지 않는 선거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옥죄고 발목을 잡아서 오늘의 전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 정치적인, 너무도 정치적인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광주에서 3번 출마해 3번 낙선한 경험이 있지만 자신에게 험지는 없다며 선거 전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재선거 원칙은 진심이면 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의 독주 체제이던 전남지사 선거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도전으로 전남지사 선거가 김영록 현 지사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거 구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9회가 대선 승리에 이어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진 광양시장 선거와 신구세대의 격돌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무안군수 선거 출마자들을 만나봅니다. 정아람, 박지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현직 시장의 3선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양. 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도의회 의원들이 출마했습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신재생 에너지 신사업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산업 다변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양호 광양시 의회 부의장은 KTX 광양역 유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권에서 우리 광양시의 자본과 인력이 2시간 이내로 이용재 전 전라남도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갈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광양시 공무원인 무소속 문선용 예비후보는 주거 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도시 곳곳에 방치된 기능들을 잘 살려서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는 유원지, 관광지를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광양시가 산다. 그래서 광양시와 어떤 그 대화과안에 신홍섭 전 전라남도 의원은 엄마 수당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고 그것이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사는 광양이 아닐까 싶어서 정윤아 전 국회의원은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광양에 들어오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러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 통과 주자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신도시와 국제공항부터 농업 기반까지 두루 갖춘 무안은 다채로운 세대와 경력의 후보자들이 군수직에 도전합니다. 강병국 무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공항도시 개발로 인구 소멸 위기를 넘어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안군 자체 시승격을 추진하여서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김대현 무안군 의회 의장은 신도시 육성으로 인구 10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한 추진력과 젊은 리더십으로 해결해 나갈 젊은 일꾼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들의 지지를 가슴에 담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산 무안군수는 항공과 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은 무안과 목포, 신안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무안도 농촌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무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시켜서 무안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길권 무소속 후보는 농수축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분야를 육성해 국민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수축산업의 생산 초기부터 품목별 수급을 조정하고 문화관광 분야를 적용해 무안 국민 모두가 힘을 쓰는 최옥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위원은 대기업 유치와 도농공생을 통해 새로운 무안을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능력 있는 저 최옥수가 강력한 추진력과 경영 혁신으로 무안의 미래를 확 바꾸겠습니다. 전현직 지방의원 등이 잇따라 출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세대 간 대결 양상까지 보이면서 무안 군수 선거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한 가운데 지역 현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17개 광역시도가 제출한 1차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내일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AI와 미래차 등 10여 건, 전남은 무안공항 활성화 등 30여 건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중앙당 방침과는 별도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시당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정밀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10년 내 2회, 1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를 예외 없이 공천에서 폐지하기로 했지만 광주시당은 기간에 상관없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절기 청명이자 식목일입니다. 청명은 말 그대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기에 맞게 요즘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봄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지만 요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광주가 19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점차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한평 17도, 나주 18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광양 2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영암과 완도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오늘 밤부터 바다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일부 지역은 비가 조금 오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을 광주 전남 지방선거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어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역사 날조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피의자들의 경험과 증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광주 전남시 도민들의 부단한 노력에 이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할 때라며 지방선거 공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째 감소세를 보이던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다시 늘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 확진자는 18,461명으로 그제보다 6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2,300여 명 등 1,990명이 신규 확진됐고 광주는 어제 확진자 7,400여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1일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29,7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일주일째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의료복지 취약지역 주민의 공공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을 재개합니다. 행복버스의 주요 서비스는 혈압 측정 등 의료보건과 이미용 그리고 민원, 법률 상담 등입니다. 전남 행복버스는 산간 벽지 주민에게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라 PCR 검사 등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와 광천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대여 자전거 타랑깨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랑깨 자전거 350대 지난달 이용 건수는 모두 2,003건으로 한 대당 평균 6건에 그쳤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